오늘 영국에서 토트넘의 풀럼전 상황이 자세히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바로 직전에 선발 명단이 바뀌면서 모든 포지션이 다 뒤집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한 솔랑케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히 9번 포지션으로 배치된 손흥민이 유효 슈팅 1회에 그친 이유가 확인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전혀 공이 배급되지 않았다는 것과 미드필더에서 핵심 선수가 15번이나 공을 빼앗긴 데이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서 손흥민보다 훨씬 더 나쁜 선수로 비판받는 선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바로 직전 솔랑케가 집으로 돌아가고 손흥민이 9번 자리로 옮기는 뒤죽박죽에서 무승부 경기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풀럼전의 가장 큰 충격은 솔랑케가 경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경기를 뛰겠다고 경기장에 왔다가 귀가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막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포스텍 감독은 솔랑케는 경기를 뛰겠다고 왔지만 질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은 솔랑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흥민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급히 변경하는 포지션으로 바꾸었습니다. 솔랑케가 빠지면서 일부 선수들의 포지션에도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전날 준비한 풀럼전 맞춤 포지션이 갑자기 다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솔랑케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언론 매체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국 매체 스탠다드는 솔랑케는 아침에 그라운드에 도착했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다른 기사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결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솔랑케는 경기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선수단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하면서 어제 훈련 후 귀가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감기 몸살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포스텍 감독은 큰 실망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SNS에서는 솔랑케가 포스텍 감독의 허를 찔렀다라는 표현으로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현재 포스텍 감독은 솔랑케는 다음 경기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질병과 상황은 아직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일단 솔랑케를 부상자 명단에 올려놓고는 있지만 질병의 종류와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포스텍 감독이 날씨 때문에 라는 언급 때문에 별것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는 별일이 없었다. 밤사이에 갑자기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어서 단순 감기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토트넘 팬들은 풀럼전에서의 손흥민이 수고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솔랑케의 갑작스런 질병과 결장이 너무 치명적이었고 아쉬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지난 2라운드 경기를 제외하고는 9번 자리에서 뛰지 않았는데 경기 직전에 그 짐을 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포지션의 변동으로 모든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손흥민에게 제대로 패스로 못하는 혼란이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갑자기 아침에 9번을 맡게 된 손흥민은 준비하지 않았던 포지션에서 고립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기 내내 손흥민은 제대로 공을 잡거나 패스를 전달할 기회를 거의 잡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텍은 솔랑케를 급히 집으로 돌려보낸 후 손흥민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책임지게 했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티모 베르너를 배치했습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갑자기 투입된 9번 손흥민은 팀에 필요한 퀄리티를 제공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않은 9번은 전방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반 1분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전반 1분의 슈팅이 손흥민의 유일한 유효 슈팅이라는 사실은 그의 팀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에게 볼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는데 매체들에 의해 그 공이 어디에서 사라졌는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드필더에서 한 선수가 15번이나 풀럼 선수에게 공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손흥민보다 훨씬 더 나쁜 선수라는 제목으로 메디슨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풀럼전 이후 손흥민의 부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만 실제는 미드필더에서 공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에게 공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선수 중 한 명이 중앙 미드필더 메디슨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포스텍 감독에 의해 무참히 교체 아웃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슨은 유효 슈팅 연계와 빅찬스 창출 하나 없이 경기를 마쳤고 결국 포스텍 감독은 메디슨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메디슨은 15번이나 공을 잃으면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쳤다. 전방으로 공을 전달하지 못했고 도리어 풀럼의 역습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급기야 메디슨은 그동안 볼점유율에서 계속 고전해왔는데 풀럼 선수들은 몸싸움에서 메디슨을 이기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미 메디슨 때문에 토트넘의 미드필더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구단과 팬들은 메디슨이 토트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비록 지난 맨시티전에서 멀티골을 작성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의 역전패와 무기력한 경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AS 로마전에서도 메디슨이 중원을 포기하는 바람에 로마의 공격력이 거세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메디슨 때문에 토트넘이 역전패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원을 장악하지 않고 수비에도 건성이었고 마구잡이로 슈팅하고 크로스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게으른 델리알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비난을 쏟아내었고 급기야 포스텍 감독은 메디슨을 결장시키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닥치고 공격을 하면서 우르르 최전방까지 몰려오고 슈팅을 남발했고 수비를 소홀히 하거나 후반에는 지쳐서 수비를 아예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토트넘은 2골을 먼저 얻고도 역전패를 10번이나 하는 충격적인 기록을 가진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브라이턴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당시 축구 전문가와 메디슨 본인조차 전반전에 활발하게 공격을 하면서 몸이 가벼워 보였던 메디슨을 왜 갑자기 뺐는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전반전에 쿨루셉스키의 골을 어시스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교체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중계진들과 팬들이 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이 빠지고 난 뒤 사르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파워가 살아나면서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매체들은 후반전에 토트넘이 완전히 달라진 계기를 메디슨의 교체 아웃과 파페사르의 투입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포스텍도 인터뷰에서 메디슨의 교체가 전술적인 이유라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메디슨에 대해 비판보다는 파페사르를 칭찬하면서 미드필드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텍은 전반전을 평가하면서 미드필더가 위험하게 보였다. 힘겨운 싸움이 있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강도를 높여서 웨스트햄에게 대응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경기 후 영국 매체들은 웨스트햄전에서 메디슨의 교체 아웃을 전하면서 토트넘에서 자리를 지키려면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경고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 등 일부 선수들이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전술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풀럼전 이후 포스텍 감독이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적극 옹호한 이유도 갑자기 9번에 배치된 손흥민이 공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트넘에서 고생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